다음에 3단계 보시죠.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므로 나아가. 요거의 핵심은 마지막 줄에 있어요. 먼저 미래의 내가 되어라. 그 다음 미래의 나로 행동하라. 그렇게 완전히 전념하면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여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남, 물질적인 지원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시크릿 이런 책들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거기서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머릿속으로도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리고 글로도 쓰고 해갖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내가 이미 그 모습을 이루었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그 생각과 상상의 힘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힘에 의해서 현실로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런 데서 많이들 하는 얘기죠.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는 좀 뭔가 좀 신비주의적이고 좀 미신 같은 얘기라 그게 좀 처음에 저는 그런 얘기,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접했을 때 좀 뭐야 이거 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워낙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의 힘 뭐 그래갖고 과학적으로도 뭔가 입증이 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읽어보면은 너무 과학적인 얘기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므로 나아가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은 뭔가 좀 뭐랄까 시 같아요. 이게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제목을 떠나서 그냥 요 본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죠. 첫 번째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두 번째 거 이게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면 그때 하잖아요. 얻기 전에 미리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걸 이루었다고 상상하면서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부터 감정부터 가지라는 거지. 뭔가를 얻은 다음에 감사하는 감정을 갖지 말고 얻었다고 상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얻어진다는 거지. 그 마음과 생각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좀 신비주의적인 얘기죠. 세 번째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공감은 돼요.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천억 자산가가 되는 거야. 천억 자산가가 되는 모습을 상상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 머리로 생각은 하죠. 그래, 나는 천억 자산가야.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 난 이미 이뤘어. 근데 마음으로는 에이, 내가 무슨 천억 자산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그걸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믿고 느낄 때, 그때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데, 감정 컨트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노력도 하고 뭐 해야 되겠죠. 다음에 나온 거.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조건을 갖춰야 행동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건 그거예요. 먼저 조건을 갖춰야 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선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선 미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이걸 갖춘 다음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이걸 갖춰서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훌륭한 사업가가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대부분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모든 걸 이룬 사업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걸 느끼면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 신의 섭리에 함께 움직여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나. 아이디어는 그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어떤 도움을 받아갖고 미천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이제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좀 어렵고 이건 좀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의 힘이, 생각의 힘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요거는 조금 구체성이 있는 얘기죠. 지금은 뭔가가 좀 큰 범위에서 얘기했는데 이건 좀 구체성이 있는 얘기로 보여요. 뭔가 요청할 일이 있으면은 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에게 기도하라. 뭐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규모가 좀 큰 얘기고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물어보고 있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달라고 할 거 있으면 해달라는 거죠. 친구에게 하든 누구에게든 하든 요청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뭐 요청하려면 두렵잖아요. 거절당할까 봐 우선 두렵죠. 거절당했을 때 좀 기분이 나쁘니까
거절당하면. 그래서 두렵고 하니까 잘 못하죠. 근데 그러지 말고 뻔뻔스럽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상당히 공감이 가요. 사실 누가 나한테 뭘 부탁을 하는데 정말 좀 미안한데 내가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뭔지 들어보기도 전에 거절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지도 모르는데 저 새끼 뭘 하라는 거야? 거절해야겠다 이런 생각 먼저 들어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야 뭐 좀 해줘라 그러면은 내가 거절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뭐 한번 노력해 볼게. 적어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뭐 우연히 본 영화예요. 어저께 넷플릭스에서 마야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마야광이라는 영화가 이두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마약 장사 해갖고 뭐 돈 많이 벌고 했는데 끝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두삼이 마약 장사를 하면서 사격 클럽에 가요. 근데 사격의 여왕 같은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배두나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요정 마담도 했던 사람인데 뭐 정관계에 안 통하는 사람이 없고 뭐 얘기를 해요. 70년대 배경이거든요. 근데 송강호가 아주 뻔뻔스럽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 사극의 영화니 바깥에 베란다에서 잠깐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이환수라는 이름을 쓸 때였어요. 그래서 명함 탁 쓰면서 이환수라고 합니다. 뭐 내일 뭐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너무 바빠서요. 배두나가 거절을 하죠. 아무리 바빠도 밥 먹으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세 끼 중에 한 끼는 저하고 드시죠.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절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이야 저렇게 하면은 쭈삣쭈삣 하는 것보다 저게 훨씬 나은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애인 사이가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요구하라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뻔뻔스럽게. 자, 그 다음에 5단계 볼게요.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자, 요거는 이제, 최저가 자동화 아웃소싱 이렇게 나눠갖고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최적화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미래의 목표를 정했죠.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다 제거하라고 했죠. 근데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다 정리는 안 해놨는데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 효과적인 거를 먼저 찾고 그걸 효율적으로 해야지 효과적이지 않은 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예를 갖고 하면은 최적화, 인간관계의 폭을 좀 넓히고 싶다. 최적화 뭐가 있을까요?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으면은 동창회를 나갈 수도 있고요. 라이온스 클럽에를 갈 수도 있어요. 로터리 클럽에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포럼이나 경찰서 모임을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저는 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면에서 나랑 좀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다. 이런 거라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라이온스를 가는 것보다 올해 포럼으로 오는 게 더 최적화겠죠. 그럼 요거를 선택하라는 거죠. 요거를. 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요걸 정하는 게 우선이다. 그걸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럼 같이 어울려야 되잖아요. 어울리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제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골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년 전에 골프채를 처음 잡긴 했는데 저는 골프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안 하고 계속 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내 목표 달성을 해서 필요한 게 골프, 아무래도 제 연배도 높고 하니까 내가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배도 높고 하니까 골프를 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골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생각도 좀 한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긴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 아웃소싱, 이건 이제 효율적으로 해라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효과적인 거 찾았으면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죠. 시스템을 딱 마련해 놓고 자동적으로 그게 되게끔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자가 든 얘기는 자기가 이제 재정 컨설턴트한테 권유를 받아갖고 자기 그 월급 중에서 일정액씩 매달 투자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자기 수입 중에 일정액이 매달 얼마씩 거기에 들어가도록 자동화 시켜놨대요.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 봤더니 자기가 생각도 못한 돈이 모여 있더라.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불어 있었겠죠. 재정 컨설턴트의 권유를 받아갖고 괜찮은 투자 계좌를 만든 거죠.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돈이 불어 있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골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동화한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어떻게 자동화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컴퓨터 모니터에 마네킹 같은 사람이 이렇게 스윙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모니터가 이제 비활성화돼 있었을 때는 그게 자동으로 뜨잖아요. 이게 계속 나오죠. 근데 그런 거를 띄워놓으면은 그게 자동화의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모니터에다 그 띄워놓는 거. 그러니까 하얀 마네킹이 그 골프 스윙 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거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건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만드는 것도 자동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소셜미디어 앱을 제거해봐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작업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근데 유튜브 이거 보는 게 되게 습관적으로 봐요. 뭐 꼭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다가 좀 지루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핸드폰으로 가갖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보면 이거 한번 그 쇼트 이런 건 되게 짧잖아요. 근데 보기 시작하면은 이거 한 30분씩 보고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여기 깔려져 있으면은 내가 손이 갈 때마다 아니야. 이거 보지 마. 손이 갈 때마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것도 일종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결정 피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근데 만약에 유튜브 앱을 제거해버리거나 스마트폰 자체를 쓰지 말고 그냥 옛날에 쓰던 이거 폴더폰 같은 거를 그냥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제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웃소싱. 덜 중요한 일들은 남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중요한 일에만 집중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예를 들고 있어요. 첼시라는 비서가 있는데 전화를 많이 받나 봐요. 근데 전화를 첼시가 받도록 해요. 비서가 받도록 해갖고 그 비서가 중요한 거는 연결을 해주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걸러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죠. 비서한테 나는 이러한 분에 관심이 있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 그거와 관련된 건 연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네 선에서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거를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비서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저는 좀 역행하고 있는 면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교재도 직접 다 만들거든요. 근데 교재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냥 다 그 내용만 내가 써갖고 편집자한테 보내서 그 편집은 거기 시켰어요. 근데 편집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요즘에 편집까지 내가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편집하면서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하고 있는데 요즘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하고 있죠. 근데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게끔 만들어야죠. 지금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일을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리고 또 강의하는 것도 좀 범위를 넓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래야 되고 그때는 다시 저도 아웃소싱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요거는 좀 중복되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덜 중요한 일을 제거하라. 요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일정 관리에서 덜 중요한 일은 좀 하지 말고 중요한 일 위주로 해라. 7번째 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요건 상당히 공감이 돼요. 개요는 그래요. 뭔가 자기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마무리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갖고 발표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을 쓸 일이 있다 그러면은 탈고해서 출판사로 보내라는 거지. 그럼 미술 작품을 전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시장에 걸으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이라는 거죠.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마음에 안 들거든. 요거 조금 더 고치면, 요거 조금 더 고치면. 놔두고 보면 계속 고치고 싶은 게 생겨요. 그러면 계속 고치게 되고, 이게 내보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마무리 지어서 내보내라는 거죠. 발표하라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건 상당히 공감이 돼요, 이 부분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제가 강의를 하니까 교재가 있잖아요. 근데 교재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서가 있고, 요약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요약한 게 있고, 그러니까 900페이지짜리 책, 350페이지짜리 책, 120페이지짜리 책, 이런 식으로 요약한 책이 있죠. 그리고 사례형 문제집이 있고, 객관식 문제집이 또 있어요. 객관식 문제집은 이제
변시 기출 문제가 있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나뉘어요. 이거 쓰는데 처음에 기본서만 있었고 그다음에 요약집이 있었는데 요약집 만들 때 출판사에서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내자.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엔 좀 미흡하고 그래서 미루다 이제 빨리 내라 하니까 우선 냈죠. 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내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얇은 요약서는 안 내도 사실 필요가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했어요. 냈더니 또 이것도 원하는 또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이거 빨리 좀 내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옛날에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집 만들고 할 때 빨리빨리 해갖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완성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바로 내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제 완수해서 내보내야 그래야 계속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거를 내보내면 피드백이 오잖아요. 피드백이 오면 그걸 반영해갖고 또 개정판이 나가고 그리고 또 피드백이 나오면 또 피드백 반영하고 그러니까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더라고요. 저희 문제집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기출 표시를 해달라 이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표시해서 내보내고 객관식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변시 기출이랑 모의고사 기출이랑 한 권으로 다 냈는데 분리해달라는 또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또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어요. 기출 문제집에는 이제 중복된 내용이 많이 여러 개 나오는 게 있잖아. 그런 거를 싹 다 제거하고 중복되지 않은 걸로만 책을 만들어서 내보기도 했죠. 이건 반응이 안 좋았어. 반응이 안 좋아갖고 노력은 많이 들어갔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그건 이제 접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지속적인 완수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그러면서 파킨슨의 법칙하고 80%의 법칙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파킨슨의 법칙. 요거는 제가 이 발표하는 거 준비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난다. 처음에 이제 회장님께서 작년에 이걸 하라고 하셨거든요. 12월 내지는 올해 2월까지 해라. 근데 이제 그때는 또 바쁘기도 했고, 문기적 거리다가 못 해갖고, 이제 많이 미뤄졌죠. 5월, 7월 이렇게 미뤄졌는데, 요번에는 날짜를 딱 잡았잖아요. 날짜를 딱 잡으니까 내가 이거 하게 되더라고. 7월까지, 작년 12월에 끝냈어야 될 일을 7월까지, 이게, 시간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 시간 다 쓰고 이제 마무리를 한 거지. 시간을 좀 촉박하게 잡아놓고, 나 스스로를 좀 강제할 필요도 있겠구나. 너무 여유있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여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3년을 계획했다면 3년 걸리고 3개월을 계획하면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0%의 법칙 해서 나오죠. 80%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은 내보내라는 거예요. 100%로 하려고 하면은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뭉기적 하다가 결국 발표하지 못하고 안 된다는 거지. 80% 하면은 내보내라.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은 발전한다. 계속 내보내고 개정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파트 3는 다 본 거예요. 파트 3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